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당 내부 걱정을 좀 우리 같이 해볼까요? 자, 현재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두고 내부가 좀 시끄럽습니다. 이른바 룰 전쟁이 벌어진 건데요. 당대표를 뽑는 선거 방식을 가지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먼저 기존의 투표입니다. 당대표를 전당대회에서 선거한다, 투표한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후보 한 사람만 적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선거를 할 경우에는 과반이 넘지 않으면 다시 재투표를 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호투표제라는 걸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1, 2, 3위로 순위대로 적는 겁니다. 내가 1순위로 좋아하는 사람, 2순위로 좋아하는 사람, 3순위로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투표를 집계했을 때 1등의 집계가 과반이 넘으면 당연히 1번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안 넘을 경우에는 3등한 후보를 제외하면서 3등 후보를 찍고 2순위 후보를 찍은 후보의 표를 나눠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히 50%가 넘겠죠. 이게요, 쉽게 말해서 결선 투표 다시 하고 번거롭게 하지 않고 그냥 한 번 투표로 딱 끝내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 선호 투표제 방식을 놓고 민주당 당권 주자들 이건 나한테 유리한데 불리한데 라면서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듯이 당원 당규를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멀쩡하던 룰이 갑자기 누구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하고 위법이 되는가 이해하기 어렵다. 문제없는 룰을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집단적 자기정치다 이렇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선호투표제가 포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당헌 당규로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쉽게 말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 구도가 이거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 대 김민석, 송영길. 아니면 뭐 가능성은 낮지만 정청래 대표 대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이렇게 벌어질 경우에 1, 2, 3순위를 쓰다 보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한 사람인데 근데 저쪽은 2명 아니면 3명이 되게 되면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인가요? 아니 뭐 아시지만 권력은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게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대 3, 1대 2로 보기에는 지금 약간 크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이렇게 선호투표제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는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도 있고 효율성 측면도 있습니다. 한 번 투표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는 건데요. 지금 특히나 당 내에서 네거티브 정치로 인해서 말이 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선호투표제를 하면 장점이 뭐냐면 그런 이제 투표의 효율성도 있지만 좀 더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당원들을 보고 왜냐하면 2, 3위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좀 더 네거티브가 아닌 통합의 측면에서 넓게 어떠한 당의 방향을 제시하는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집권, 지지층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당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서 지금 야당의 기능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견제와 감시와 균형 그리고 거기에서 비판을 하되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다음 집권 여당의 기능은 분명히 책임 정치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같이 하는 이제 그런 성과를 보여주는 민심이 그거를 반영해서 내가 어떻게 체감하는 민생을 바꾸는 정치를 할 것인가가 과제일 겁니다. 그럼 그 과제의 수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당내 계파 갈등 아니면 권력 다툼이 아니라 투명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서 어떻게 새로운 집권 여당으로 거듭날 것인가 이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알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 그러니까 1인 선호투표제, 1인 3표제를 하면 정청래 대표가 불리한 게 맞아요? 꼭 불리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룰은 그럼 누가 정했느냐? 바로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가 정한 거죠. 당원 당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가 열렸는데요. 친명계 그리고 친청계 최고위원들 간에 아주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고심 끝에 도입한 이 제도를 이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습니다. 사당화의 시작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 근거가 있고 그리고 절차가 진행 중이고 선례가 있고 본인이 그 의결에 참여했음에도 위반이라고 말이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원 주권 정당 민주당 당원들은 묻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당원은 안녕한가?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당원 당규를 개정한 후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일정을 일주일 남겼습니다. 룰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르는 일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 내의 일을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룰은 정해지면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이의 제기하면 또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룰이란 건 따라야죠. 네. 민주당의 당원 당규가 사실 역사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룰을 따라야 된다고 보지만 네. 지금 저기 그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투명하다고 보는 것이 결국 이 선호투표제가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한 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 선호투표제 구조 자체가 네. 차선책으로서 여러 계파들한테 이렇게 뭐랄까요? 소구될 수 있는 후보한테 사실상 유리하기 때문에 네. 친명 주류라든지 그리고 비주류 일부에서 그래도 호불호가 덜한 네. 이 김민석 후보가 이 구조 속에서 유리할 거라는 판단 때문에 저기 이성윤 최고위원이라든지 문전복 최고위원이 각각의 계파 성격에 따라서 네.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